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신경마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팀장 정환기입니다. 2018년 10월 26일로 펼쳐지는 10월의 마지막 주 부산 경남 금요방송입니다. 자,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네요. 자, 지난주는 금요경마 뭐 그렇게 많은 다적중은 아니었지만 내용 좋게 안정적인 그런 흐름, 상당히 까다로운 가운데에서도 배당적중을 2개나 해드리면서 지지나는 그런 경마를 했었고, 서울 과천 경마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 경마는 아니 녹아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면 상황을 제대로 여러 차례 내면서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진짜 크게 상황을 한번 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일요 경마에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경우였어요. 전반부 중반부까지 좋았다 후반부에 조금 힘을 못 썼던 그런 지난주 흐름이었는데, 부경 경마는 상당히 역시 재밌어요. 부경 경마는 전개면으로 보면 확실히 서울 경마보다는 재밌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이 특히 지난주였었는데, 주로 자체도 어느 정도 정상주로가 되면서 힘있는 선행마들은 그대로 꽂혔지만, 또 경합보다 센 선행마들, 능력 있는 선행마들이라고 하더라도 경합 이후에는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 힘이 없는 선행마들이 선행을 주도했을 때는 뒤에서 또 선임마들을 추임마들이 덮치면서 배당이 많이 형성이 됐던 그런 주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월말 경주 준비해서 준비도 맞아가지고 준비도 잘 마치는 그런 모습이고, 뭐 항상 그렇듯이 매 경마에마다 항상 노림수의 마필들이 있습니다. 노림수 마필들 제가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라서 노림수 마필들 또한 불안한 인기 마필, 또한 인기마지만 이거는 믿고 공략하시는 거는 인기마들이라 하는 인기마들 위주로 해서 좀 더 나은 성적 보여드려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산제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권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이번 1경주도 어느 정도 접전 구도는 기대가 돼요. 접전 구도는 예상이 되는데, 우선 인기를 보는 9번마 럭키아델을 과연 믿음이 가느냐. 근데 직전 경주 뛰는 모습으로 봐서는 사실 광희가 이게 군대 갔다 오기 전만 하더라도 좀 싹수가 있다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아직까지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감각을 못 찾았는지 이상히 몸싸움이 약해요. 예전에는 몸싸움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광희가 적극적으로 말도 몰고 이렇게 승수에 비해서는. 근데 최근 경주 모습을 보면 몸싸움을 못해요. 얘가 몸싸움을 못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광희 같은 경우는 이제 40세 이제 기수습 딱지를 뗐어요. 이제 수습 딱지를 뗐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이제 그나마 이제 인기가 없는 기수인데 더 이제 좀 사람들이 덜 여겨볼 텐데, 근데 이번 지난 경주 이 럭키아델을 뛰는 모습을 보면은 웬만한 편성에서는 또 오겠다 싶은 정도였었고, 어쨌든 지난 경주 이게 럭키아델이 이제 3전을 뛴 말인데 4세마예요. 4세마. 그러니까 2세 때 입사를 해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막 세월도 보냈었고 외부 휴양도 갔다 오고 막 이랬던 거는 말이었는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역시 아직까지는 4세마면은 완성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10마의 티를 못 벗은 것이 모래를 맞으니까 자꾸 말이 외곽으로 삐지려고 그래. 지난 경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말을 광희로서는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도 말이 자꾸 외곽으로 삐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곽 전개를 펼쳤습니다. 외곽 전개 상당히 무리한 주행이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쓰는 그런 근성을 발휘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도 내선에 빠른 말들이 몇 마리가 돼요.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럭키아델로서는 사실 전개는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만, 직전 경주 뛰는 모습으로 봐서는 기본적인 스피드는 나오지만 직선의 파워라든가 탄력이 여타마필보다는 분명히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은 공을 들이면서 훈련도 올리면서 전력을 다져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9번은 럭키아델의 선전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럭키아델은 게이트 여건 자체는 사실 불리하지만, 안장도 불안하지만 마필 능력으로서는 여기서 분명히 한 수 위다. 그래서 럭키아델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타의 나머지 노림수 마필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은 3번은 링잉플라이입니다. 능검대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말에 주행도 굶뜬 그런 모습이었었고, 데뷔전 경주에서 그랬어요. 데뷔전 경주에서 그래도 의외로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앞선 전개를 펼쳤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또 늦발주라면서 호미에서 이렇다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직전 경주 동영이하고 첫 기승을 하게 되는데, 동영이가 이제 일부러 이제 외곽 전개를 펼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일과 외곽 무리한 주행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는 쉽게 이렇게 최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그런 탄력이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게이트면은 선행 승부수 가능합니다. 지난 경주 상당한 거리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주력이면은
동영이하고 또 호흡도 잘 맞는 걸로 말로 보여줘요. 그래서 동영이가 직접 기승하고 나서 연속 기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타고 나면은 조교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말이 어떠냐 물어보면은 사실 말은 있던데, 야, 다음에 내가 한번 타가지고 뭐 자리 배정만, 게이트 배정만 잘 받고 하면은 또 될 것 같네요. 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동영이가 연속 기승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링 플라잉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복병권 마필로서는 이 I'm Your Lemon이라는 마필인데, 이제 김봉영이라는 신인 조교사가 아무래도 마주들한테 좀 이제 특징인 그런 거 보려면, 신규 조교사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신규 조교사들은. 왜냐면은 성적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 수급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이 I'm Your Lemon은 마방에서 관리가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많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가, 능검 때도 별 볼 일 없었고 데뷔전 경주도 별 볼 일 없었는데 10월 13일 재검식 때 모습을 보면은 2달여 만에 이제 재검을 뛰는 모습인데,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진 그런 모습이에요. 말이 물고 스스로 뛰려는 거는 투지가 상당히 엿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휴식이로서는 계속 말을 능력을 은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자체가 스스로 뛰려는 건 투지가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말이 변해서 참 너무 변했다. 10주 동안에 과연 이게 이세포, 이제 앞말인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4번만 I'm Your Lemon은 숨어있는 배당 복병권 세력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뭐 이제 9번 럭키아델을 중심해서 데이스타가 이제 저배당으로 인기를 모을 거예요. 이제 대끼리로 팔릴 텐데, 지난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최적전개였기 때문에, 물론 변화가 온 거는 맞습니다. 경험도 되고 또, 근데, 이번 경주는 여건 자체는 그렇게 뭐 직전 경주가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부담 중량은 좀 소폭 덜어냈지만, 말씀드린 대로 링 플라임의 변화와 I'm Your Lemon의 완성도, 요 두 마리 마필을 좀 눈여겨보셔라. 9번은 럭키아델을 중심으로 해서 3번, 4번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3번, 4번 막건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링 플라임과 I'm Your Lemon의 막건, 이 조합도 3번, 4번의 동반 입상도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무시 못하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자, 1경주는 어쨌든 주력 상태를 보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9번, 3번, 4번, 특히 3번, 4번의 조합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요쪽까지도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그래서 여기 3도 안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지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는 이제 5번마 시크릿 레거시라는 그런 시제마, 걸출한 시제마가 있는 경주고, 또 1번마 가버데이도 그에 못지않은 경주 마필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선전을 이끌었던 탄젠트까지 해서 딱 요거는 뭐 3파전 구도예요. 전사의 질주가 외곽에 있지 않고 내선에 있었으면은 요 전사의 질주까지도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요거는 외곽 게이트에서 지금 내선에 있는 말들이 워낙 빨라요. 1번, 3번, 5번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다가 지치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건데, 전사의 질주도 이것도 만만히 볼 수 있는 전력은 아닌데 여건 자체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선 뭐 가보데이 같은 경우에는 마체는 사실 뭐 이렇게 중간 크기 470다마짜리 마필인데, 이 마필은 뭐 반응이 좋아요. 추진 반응이라든가 채찍 반응이니까 말하자면 이 마필도 조숙형 같아요. 조숙형.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앞으로 이제 빨리 이제 벗어날 거. 특히 20주 7경주에서 마방의 신마 승부가 상당히 강한 마방입니다. 그래서 능검 이후에 9월 8일 능검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말을 만들고 데뷔전 경주에 출전한 것이다. 1번 게이트라는 또 여건까지 좋아지는 모습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능력만 보면은 이 5번마 시크릿 레거시라는 마필은 초반, 중반, 중반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능력을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크릿 레거시는 특히 뭐 을지로기사의 신마 승부는 뭐 알아주잖아요. 서울 부경 통틀어가지고도 최고의 마방이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가지고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 능검 때도 좋았었지만 10월달 능검 때는 더욱더 좋아진 그런, 더욱더 한 단계 앞서 있는 그런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크릿 레거시. 거기다가 3번은 탄젠트도 능검 때도 좋았지만 또 데뷔전 경주를 11번 게이트에서 감고 선행을 나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딱히 낫다 이렇게 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5번 시크릿 레거시가 좀 더 완성도만 해서 높아 보이지만 과연 당일의 컨디션이 관건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어쨌든 1번, 3번, 5번 여기 세 마리 마필의 3파전인 것만은 분명한데 상당히 능력마들이에요. 사실 6번만 다크시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번, 3번, 5번 이런 경주에 나오지 않고 일반 다른 경주에 편성이 됐다면은 닥터시크도 인기 1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워낙 지금 신일마들 1번, 5번이 좋고, 그 다음에 데뷔전 경주 실전을 잘 치는 탄젠트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뭐 인기마 구도에서 뭐 이변은 없어요. 인기마 중에서 이변은 없는데 다만 이제 어떤 마필이 축일까 이것이 아마 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 우리 팬분들 당일 현장에서 예상과 컨디션 보시면서 특히 1번, 3번, 5번 중 세환의 마필 좀 더 주목을 하시면서 과연 세환의 마필 중에 어떤 말이 좀 더 컨디션이 좋을까. 어쨌든 세환의 마필이 거의 뭉쳐서 갈 거예요. 앞선에서. 거기다가 6번과 11번까지 같이 뭉치는 경중 속에서 직선에서 누가 한 발을 보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저는 5번만 시크릿 레거시가 가장 좀 더 돈독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경주는 크게 뭐 배팅에 대한 그런 메리트는 없는 경주예요. 접종 온도 속에서 딱히 네가 축이다 이런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5번만 시크릿 레거시의 완성도가 좀 높다. 저는 이렇게 이 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제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순말 경주, 이런 뭐 혼합 경주 이런 경주보다는 좀 변수 여지가 많아요. 안말 경주라는 것은 안말들은 여전히 말하지만 항상 귀에 뭐 딱쟁이가 않도록 얘기를 드려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항상 그 점을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안말들은 우선 부담 중량에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이미 검증이 끝나고 뭐 수백 경마를 치러오는 그 역사 동안에 이거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안말들은 순말과 거세말에 비해서 부담 중량에 상당히 민감하고 뭐 1kg, 0.5kg 뭐 이렇게 느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경주력에. 두 번째로는 순말과 거세말에 비해서는 좀 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뭐 경합구도라든가 접종구도에서는 안말들이 조금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안말로 쳐지는 거는 부담 중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담 중량이 민감한 거는 아무리 뭐 능력 안말이라고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최고의 안말은 역시 근성입니다. 근데 근성 좋은 안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안말들 보면은 거의가 뭐 큰 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번 부산 3경주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좀 승부를 볼 건데 제가 지난 경주 방송에서 현장 승부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한 거라 해드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 팬분들. 그 당시에 또 제가 현장 승부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그때 ARS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한 거라 했다 했는데 막판에 사전 판정에서 코로 졌는데 바로 액던 스피드예요. 현장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었어요. 이게 능검 치르고 나서 데뷔전 1300을 뛴다고 누구나도 이거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백판이었어요. 백판 말이었는데 막상 막 당일 현장에서 하면 바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불어졌었어요. 바람 불어줘도 좋다 이거예요. 들어왔다. 저는 생각했어요. 다 들어왔다 했는데 막판에 은경이하고 그런 싸움 속에서 코로 지는데 그러니까 이겼다 결승선 지나갈 때 이겼다 졌다 하다가 만약 한 발만 더 갔으면 오히려 또 이 액션 스피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졌다 이겼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코로 졌는데 액션 스피드가 지난 경주 현장 컨디션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은 아니었었어요. 상당히 좋긴 좋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액턴 스피드 다시 한번 현장 컨디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이 액턴 스피드를 제가 현장 상태를 보고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 외의 마필 중에서 2번은 터프그린입니다. 그러니까 2번만 터프그린과 6번 액턴 스피드의 당일 현장 컨디션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나은가 어떤 말이 더 좀 더 컨디션이 좋은가를 놓고 좀 재보면서 하는데 터프그린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은 점프를 해버렸죠. 점프 늑발을 해버리는 바람에 서둘러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원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터프그린도 이번 경주는 적임 기수 인권위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현장 활기만 좀 더 살아난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우승권도 가능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번 터프그린과 6번의 액던 스피드 요 마필 좀 중점적으로 가져가되 당일 현장에서 2번을 놓고 할 것인가 6번을 놓고 할 것인가 저도 그러니까 현장 승부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번과 6번 중에 좀 더 당일 현장에서 컨디션이 좋은 놈을 축으로 해서 이번 3경주 현장 승부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 제4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600m로 펼쳐진 별정 시형 경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가는데 다행히 현장 승부 경주에서 적중을 했다. 적중을 하면 배당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중배당 정도는 3경주는 적중이 되면 요 4경주에 한번 그 적중 막건 가지고 여기다 한번 딱 한번 담가버릴 거예요. 담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낼 것인데 여기는 배당은 좀 현장 바람은 좀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현장 근데 조금은 불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하게 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노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4경주는 다 부진마예요. 이거는 거의 다 부진마필이고 아무래도 뭐 장산조이가 뭐 많은 뭐 인기를 모을 텐데
데뷔전 경주 두 번째 경주 모습을 보면은 사실 편성이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걸음에서 물론 1300이라는 거리를 뛰었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은 아니었었어요. 이게 인상적인 걸음은 아니었었고 뭐 형은 이번 경주 현명히 기승을 해가지고 뛰는데 지금 2주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1300을 전력 질주 두 번 연속을 하는 가운데 2주 만에 나왔다? 과연 체력 회복이 될까? 그것도 뭐 말이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말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 이 불안 요소,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눈에 띄고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그냥 한 수 위예요. 그냥 아예 한 수 위 말인데 조금 좀 능력이 상당히 많이 저평가된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래서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최하 중배당일 것 같아요. 최하 중배당. 바람이 불어도 중배당.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고 또 제가 노리는 또 복대복으로 들어올 때는 아주 폭탄 배당 999까지도 한번 노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중배당 이상까지 배당을 맘먹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게 첫 번째 승부경입니다. 3경주가 혹시 적중이 되면은 3경주 적중만큼 가지고 요 4경주에서 한번 싹 한번 담가버리며 가지고 적중이 되면은 이미 금요경마에서 상황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경주는 자신 있는 만큼 우리 팬분들 많은 분들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제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도 사실 뭐 접전구도예요, 이것도. 거기다가 보다시피 선행마들이 내선 외곽의 중간에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딱히 선행마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선행마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추임마들, 이제 샤프벨 같은 게 이제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샤프벨도 여기서는 뭐 되는 말이죠, 되는 말인데, 전형적인 이거는 추임마예요, 이거는. 초반이 워낙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단거리 과연 1000m에서 주로가 만약에 이제 5경주쯤 되면 주로를 파악하실 거예요. 주로를 오늘 주로는 완전 선행주로다. 오히려 정상주로네. 정상주로면은 이 샤프벨에게 좀 유리하겠죠. 변화도 왔었고 지난 경주 샤프벨 모습 보면 스타트 자체는 뭐 큰 하자는 없어요. 스타트는 하자가 없는데 초반부터 강한 말과 말이 전혀 스피드감이 나오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어가지고는 막판에 탄력이 급격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물론 전개는 나오죠. 앞선 자체가 선행마들이 이렇게 강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에서 추입도 올 수가 있다는데 어쨌든 단거리 1000m에서 추입으로 오르는 것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뭐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일비재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드문 경우지. 그래서 뭐 샤프벨도 뭐 이관필도 뭐 저도 이제 주로 상태를 보면서 5경주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로감이 있기 때문에 샤프벨도 되겠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판단을 쓰겠는데 제가 이번 경주 팬분들께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바로 백두백호예요. 능력마예요. 여기서는 여타 마필과 비해서는 역시 이 마필도 좀 한 수 위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선행 선입 관한 자유형 마필이고 2번 게이트 뭐 10월 13일 능검 때 모습을 보면 상당히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말 자체가 전혀 하자 없는 모습이었어요. 전 구간 뭐 능력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스스로 뛰려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백두백호가 이제 단점이 뭐였냐면 이제 공백이 상당히 길었던 것이 어떤 질병을 해는 공백이 아니라 상습적 주행 분량이에요. 상습적 주행 분량.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게이트 들어갈 때 아니면 발진 분량이 된다거나 출장할 때 분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주행이 상당히 불량한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개월 정지를 먹었던 말이에요. 2개월 정지를 먹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말의 악벽을 순치시켜 나온 모습인데 10월 13일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그렇다는 모습은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주행이 너무 안정감이 생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 질병을 해는 공격도 아니고 악벽을 치유하는 기간이 좀 길었을 뿐인데 악벽이 치유돼서 나온 상태인데 이제 단지 관건은 딱 하나예요. 경주 감각인데 기본적으로 백두백호가 지난 10월 13일 등 뛰는 모습을 보면 뭐 스타트 능력이라든가 스피드 뭐하나 하자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백두백호는 이번 경주 축으로 강하게 놓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뭐 당연히 현장에서 이제 마방 승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용변의 거를 이게 이제 조가 이적된 말이에요. 조가 이적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가 여러 군데로 조가 이적이 됐던 것 같아요. 재봉연에도 있었고 권승준에도 있었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용변에로 이제 이게 조가 이적된 말인데 용변에하고 가서 사대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백두백호 이번 경주 노리고 공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당 현장에서 마방 승부지까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은 확인돼요. 저는 이거는 확인되기 때문에 승부지만 확인만 되면은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경주고 만약에 백두백호가 공백 끼고 또 아직까지 뭐 이제
공백도 있고 이제 조가 있어서 한번 걸음 한번 재봐야겠다. 이번 경기는 한번 아끼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제가 빼드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급해요. 용변에는 급하기 때문에 이미 말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승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부만 하면은 여기서는 백투백거는 여기서는 갑입니다. 갑이에요. 그래서 2번의 백투백거를 좀 더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타의 뭐 인기 마필들은 뭐 말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우선 유로시나라든가 뭐 유로캡틴, 펠리체 뭐 이 정도 그 정도. VIP 요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배당 마필이에요. 요것도 한번 당연히 현장 보면 한번 요것도 한번 상태만 괜찮다면 요것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최근 뛴 경주 편성 중에 가장 긴 편성 자체만 놓고 보면 약한 편성을 맞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VIP 킹도 한번 노려봄직한 말 같아요. 어쨌든 이번 경주의 능력만은 2번만 백두백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제 6경주입니다. 93마옥은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이번 경주도 크게 뭐 이변이 금일 경주 중에서는 가장 뭐 이변이 적지 않은 경주가 싶어요. 4번만 매직 스트리트, 6번 스팟 둘 다 뭐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만 이제 관건은 두 번에 맞들던 이제 선행이라는 점이에요. 선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6번만 스팟이 내 선에 있으면은 스팟이 내 선에 있으면은 만약에 진짜 이건 4번, 6번 점배당에 있는 모델 그냥 넣다 빼는 경주예요. 스팟이 이 4번으로 가고 매직 스트리트 6번으로 갔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한 방이에요. 이거는 그냥 볼 것 없이 그냥 한 방인데 단지 이제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4번, 6번 이게 게이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권이가 스팟한테 선행을 내주고 따라가면은 그냥 4번, 6번으로 끝나요. 결승에서 잡아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친 척하고 인권이가 선행을 만약에 나서버리고 이 스팟이 외곽 정리를 펼친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이나 6번이나 어쨌든 스타트 이후에 이제 100m 그 진로 위반을 하진 않아요. 인권이도 그렇고 현명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둘이 뭐 무식하게 경험을 하면은 둘 다 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누가 이제 약속을 해요. 뭐 이제 인권이가 뭐 형 이거 나 선행 가면 내가 먼저 나가면 우리 잡지 말고 이거 얘기를 해야 안 했을 때 기수도 대기실에서 기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나만 누가 신하 쪽 어느 사이가 돈독하면은 선행 나가면 비비지 말고 이제 그 결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기수들 경쟁 있는 기수들 보면은 진짜 비비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번 다 그런 경우의 수,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어쨌든 4번만 매직 스트리트가 6번이 스팟이 나가면 이건 한방 맞거든요. 만약에 4번 매직 스트리트가 선행 가고 스팟이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면 여기서는 변수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변수에 이제 초점이 되는 마필이 저는 외곽에 있는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바로 8번 다이아몬드 킹과 9번만 수추 잡추. 이 두 마리 마필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한번 그 틈새를 한번 파고드시는 걸로 말로 보여집니다. 그 틈새를 한번 파고드시는 걸로 말로 보여지고 나머지 마필 3번 해피투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마필이 막판 한 발이 항상 좀 부족해요. 앞으로 좀 더 힘도 차면 되는데 벌써 4세마예요. 4세마가 이 정도 파워감이라면은 조금 실망해요. 이거는 4세마가. 그래서 어쨌든 4번, 6번을 인정을 해주면서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번만 메이크 스트리트가 선행을 만약에 나서가지고 장악을 해버리면은 어부지를 누릴 마필은 외곽에 있는 8번 다이아몬드 킹과 9번만 수처작추 정도가 좀 더 능력이 있는 말이 공백이 있어서 그렇지 능력상으로는 4번, 6번에 절대로 떨어지는 말들은 아닙니다. 근데 재검식 때 모습을 보면 전혀 마필 자체가 하자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린 마필은 뒷심이 좋은 8번과 9번이 그 틈새를 노릴 것이다. 이렇게 6경주는 정리를 하는데 6경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배팅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제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여기서도 뭐 실질적으로 한번 승부를 한번 보고 싶은 경주예요. 이거는 승부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주고 우선 이번 경주도 뭐 인기만 구도인데 딱히 이번 경주도 뭐 네가 뭐 축이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저는 이번 경주 승부를 보고 싶은 이유가 저는 횡령에서 4번마 퍼펙트 호스가 웬만큼 좋은 모습 아니면 진짜 말이 미쳐있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거 추천 안 할 거예요. 4번 퍼펙트 호스는 최근 걸으면 상승세인 그런 모습이고 거기다가 뭐 편성도 그냥 분명히 해볼 만한 편성인데 저는 퍼펙트 보스 뛰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느낌이 시원하게 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은 상당히 강급 편성인데 지금 이 퍼펙트 보스 레이팅이 50입니다. 거기다 이상형이 같은 경우에는 뭐 상금 자체도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팅 50에 지금 강급 강자들이 질비한 가운데에서
과연 퍼펙트 보스가 승부를 할까? 이거는 굳이 외산마에 나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퍼펙트 보스는. 근데 외산마들이 이렇게 그래서 딱 두 가지 경우예요. 그만큼 첫 번째는 그만큼 마방에서 자신 있다 해서 내보낸 거고, 두 번째는 딱 빼먹기가 좋죠. 외산마 센 말들이 많기 때문에 센 말들 빼먹기가 좋다. 그래서 근데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두 번째 같아요. 자신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빼먹기가 쉽기 때문에, 레이팅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큼 좋지 않은 이상은 뭐 퍼펙트 보스는 자르고 당일 현장에서 또 여기서 한번 힘을 한번 실어드릴 텐데, 제가 지난 경주 데뷔전 경주에서 이거 현장 바람 진짜 무식하게 불었어요. 바로 이 말리스타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 용변에서 되게 세게 나왔어요. 놓고 들어가는 걸로 세게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능검 때도 좋았었고 뭐 현장 상태도 좋았어요. 진짜 머리 놓고 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좋았다. 근데 저는 이 말리스타가 능검 때 뛰는 모습 보면 좋긴 좋았지만 1300을 소화할 정도의 능력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감없이 장일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리스타가 승부도 있고 말도 좋은 말이지만 내가 볼 때는 1300은 소화하지 못한다. 자, 우리 내가 이거는 빼드리겠다. 집에서는 세게 나오고 놓고 들어가고 했지만 내가 빼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말리스타를 뺐습니다. 제가 그때 말리스타를 빼고 나서 그 당시에도 고배당 적중을 할 뻔했었죠. 그 당시에 사랑미소를 놓고 들어갔는데 우승한호를 제가 그 당시에 추천을 못 해드렸어요. 우승한호를, 인기마피를. 어쨌든 말리스타, 근데 제가 데뷔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고 말리스타가 내가 판단이 잘못됐구나. 생각보다 잘 뛴 거예요. 1300을. 저는 이거 진짜 꼴찌 알았어요. 꼴찌, 진짜 뭐 착수권 외로 밀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리한 전개 이후에도 상당히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으로 잘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거리 경주를.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1300에 나오면 이거는 놓고 무조건 추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마필이 바로 이 말리스타입니다. 그만큼 말 자체가 확실히 변하고 이거는 진짜 되는 말이다. 왜냐면은 능검 때 모습 보면은 마취에 비해서 저는 주폭 자체가 이게 종종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주폭이 좁아가지고 무슨 저런 말이 1300을 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데뷔전 전력 출전하는 거 보니까 주폭이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발놀림도 빨랐지만 주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전을 했느냐? 너무 서둘렀어요. 빠른 흐름에서. 그러니까 좀 더 그 당시에 도윤이가 좀 더 자기 스타일대로, 도윤이가 이렇게 막 서두르는 기수가 아닌데 좀 자기 스타일대로 좀만 좀 더 참고 한 발을 쐈다면 어땠을까? 솔직히 좀 그런 이게 들어와도 저는 어차피 뒤에 들어오면 뺐기 때문에 적중은 못하지만 그런 아쉬움은 남았던 경주였었어요. 그만큼 말리스타는 제가 좀 잘못 본 그런 말 중에 한 말이었고, 데뷔전 경주 뛰는 모습 보면은 자 웬만한 편성에서는 앞으로 오면은 1300에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되겠다 느낌을 받았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3번 말리스타 마필을 좀 중심으로 축으로 놓고 후차권 마필은 상당히 고민이 되네요. 후차권 마필 퍼펙트 보스를 빼고 들어가더라도 참 노리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7경주는 어쨌든 3번 말리스타를 중심으로 우리 팬분들도 저와 함께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말리스타는 제가 볼 때 놓고 들어갔을 때입니다. 마무리 주기도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제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가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8경주는 금일 제가 두 번째 여기서는 승부를 보는 경주예요. 여기서는 배당 승부는 아닌데 좀 중배당이 좀 추천을 마치면서 인기마들을 자르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예요. 인기마를 놓고 또 다른 인기마를 자르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이기 때문에 저배당은 아니에요. 저배당은 한쪽 중배당에 좀 더 힘을 제가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지금 거리가 1300인데 여기서는 뭐 1300 거리를 떠나가지고는 그냥 한 수 위에 말이 있습니다. 한 수 위에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몇 마리 눈에 띕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 마필 잘라드리면서 인기마와 그리고 복병권 마필에서 딱 두 방으로 해서 제가 현장에서 압축해가지고 중배당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리면서 승부를 볼 겁니다. 이거 8경주는 이번 8경주 상당히 기대가 높아요. 이번 8경주도 뭐 마방 승부지라기보다도 이번 경주는 조금 아는 집 말들이 많이 안 나왔네요. 여기는 아는 집 말들이 많이 안 나오고 한 두집 말 정도는 아는 데가 나왔는데 조금 믿음이 없는 그런 말들이고, 조금은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피는 뭐 따라다니는 말이기 때문에 복귀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꾸준하게 조교 자체를 동영상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이미 말은 만들어질 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고마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금일 승부수를 강하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제 9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에서 승부를 보고 현장 승부 경주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거는
우선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지금 2마리나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2마리가 아니라 3마리 나왔네요. 가장 좋아하는 마필은 예스파워입니다. 예스파워는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예스파워는 이제 좀 더 이제 3세 말인데 힘도 좀 더 차고 좀 이제 주행만 좀 더 안정감이 생기면은 주행 안정감이보다는 뭐 좀 이제 좀 스피드 면에서 좀 스피드만 좀 더 보강만 되면은 이 예스파워는 아마 1군 무대에 가서도 제가 볼 때는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엄청난 근성 덩어리예요, 이거는. 저는 근성 있는 말을 좋아하는데 예스파워는 상당히 근성이 좋은 말입니다. 근데 단점이 이게 좀 스피드가 안 나와요.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 대신 또 이제 두 번째 좋은 점은 또 코너웍이 좋아요. 코너웍 자체가. 그래서 코너웍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코너웍에서부터 거리를 좁힙니다. 이 마필은. 초반에는 항상 후미권에 있다가 이제 서희 3, 4코너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코너웍에서 이제 거기서 스피드를 올립니다. 근데 발바꿈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코너웍이 좋아가지고 그 직선에서 탄력은 보장이 된 거는 말이기 때문에 초반만 좀 더 잘만 극복을 하면 되는 거는 말인데 아마 점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낮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스파워를 근데 이마 예스파워가 형인장 모습을 보면은 항상 제가 좋게 얘기했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좋게 항상 뭐 무난하고 좀 활기는 없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 말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놓고 이제 추천해드렸는데 당일 오늘 현장 컨디션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좀 활기가 좀 살아났으면. 그래서 예스파워가 현장 활기만 좀 더 직전 경기보다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살아났으면은 예스파워는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이고 응림여수도 지금 5세마인데 늦각이 이제 탈리 이거 응림여수는 제가 지난 경주 예스파워에 붙여가지고 우리 팬분들 한구라 찐하게 해드린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28배 32배 상승시. 그래서 그 당시에 예스파워와 응림파워 동반 협상했을 때 한글화 그때 메인 A급으로 해가지고 이게 주력으로 승부 들어가가지고 우리 팬분들 한글화 해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9월 7일 경주에 다시 한번 이거 될 것 같아요. 도윤이가 이거를 또 조교를 했어요. 이거 이 예스파워랑 같이 해놓고 도윤이는 예스파워를 탔고 성재가 응림여수를 탔는데 뭐 성재도 상당히 출마에 대해서 다 부져요. 그래서 이 동반 입상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12번만 베네이페이도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좀 항상 안타까워요. 능력 대비해가지고 이 예스파와 달리 근성이 조금 처지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항상 능력 대비해서 성적은 저조한 그런 말인데 참 이 마체를 보면 너무 이뻐요. 참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게 이제 벌써 5세마예요. 그래서 좀 더 안타까워요. 이런 말들은. 좀 더 이제 좀 많이 쪄줄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제 구전을 뺏기 치르지 않은 말인데 벌써 5살인데 어느 시기에 은퇴를 할 건데 많은 경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힘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스파워, 응림여수 그리고 베네이페 이렇게 세 3두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말이고 특히 능력도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요 3두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제가 승부수를 우리 팬분들께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제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뭐 1800인데 이번 경주는 뭐 오버마 월드데이라는 뭐 강력한 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력 질주하지 않았어요. 최근 3번 경주에서는 항상 막판에 끝걸음 여유를 남기고 들어왔던 말이었었고 거기다가 지난 경주에 늘어난 1800m를 가뿐하게 물론 선행을 가지고 소화했지만 이번 경주도 이 월드데이와 이렇게 선행경합을 펼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편안한 이런 월드데이는 주로에 관계없어요. 이런 말들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주로에서도 선행감을 버텨내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월드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이 조금 접전구도인데 사실 2번만 로열루비가 여건은 너무나 좋아졌어요. 이게 부담 중량도 덜어냈고 편성도 잘 만들고 다 좋은데 문제는 안장이에요. 제가 보는 거로는 형네 진짜 말 못타요. 물론 신인기수가 말 잘 타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싹수가 보여야 되는데 참 아직까지는 감을 너무 못 잡고 있어요. 지금 형네가. 그래서 형네가 타면은 좀 불안해요. 능력은 여기서는 그냥 그냥 기승기수 아무나 타도 제가 볼 때는 태용이가 타도 누가 타도 그냥 아무나 타도 이거 그냥 한 방으로 보겠는데 유일하게 형네가 타면 항상 인기만을 타면은 어쨌든 4번만 흐뭇도 공백점을 무난히 맞춘 그런 모습이고 메이저 알파 요 2마리 마필 정도가 아마 후차권에 아마 저는 좀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져요. 2번만 로열 루비가 과연 얼마큼 능력은 되는 말이라 이건 무조건 능력은 돼요. 여기서는 월드대회에 붙여가지고 한 방 맞고는 맞는데 기승기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 형네가 잘 못 타서 실패를 볼 경우에는 4번만 흐뭇과 메이저 알파 정도가 월드대회에 좀 상대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월드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2번, 4번, 8번 정도인데 2번만 로얄 로비는 형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국산제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금일 마지막 메인 승부 경주예요. 마지막 메인 승부 경주인데 금일 경주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예요. 예상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이 심혈을 기울였었고 거기다가 시간도 많이 할애한 경주가 아니면 11경주인데 사실 뭐 일본만 유로파부터 해운대역까지 사실 안 될 말이 없어요. 야, 근데 보다시피 이건 뭐 선행마들 너무 일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주는 제가 예전에 팁을 드린 게 선행마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뭐 선행마가 안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란 말들은 이런 데서는 못 와요.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말들에서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여건 좋아진 마표는 2번 드래곤라인과 우승환호가 여기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는 맞았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두 분의 마표 중에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설지는 모르겠어요. 드래곤라인이 이 대아시아체는 제일 좋은 그런 말인데 역시 형내라서 과연 어떨까. 근데 선행만은 관계가 없어요. 신인 기수가 타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드래곤라인과 우승환호가 여기에 이제 선행을 나서는데 두 분의 마필도 선행을 받지 못할 때는 부러질 염려가 있다. 근데 여기 이 중에서 또 선행마 중에서도 선행을 가면 더 좋고 굳이 선행을 가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또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 능력까지도 되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고마필은 뭐 어떤 전개가 치러지더라도 뭐 선행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가 되든 간에 어떤 전개가 치러지든 간에 입상을 넘어서 우승은 유력시 되는 걸 많이 한 말이기 때문에 고마필을 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에서도 조금은 남들이 생각 안 하는 조금 전개라든가 또한 능력이 좀 저평가된 그런 보병권 마필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 11경주는 저는 여기서는 고배당을 노릴 거예요.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경주고 11번 샴페인 파티도 뭐 힘이 차오른 거는 분명합니다만 외곽 게이트에서 이런 빠른 레이스에서 과연 현명이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에요. 어쨌든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림수를 그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인기 마필들도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복병권 마필 위주로 해서 고배당 쪽까지 한번 들어가는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경입니다. 그 11경주에서도 만약에 혹시 지시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분명히 역전도 가능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11경주에 특히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토요일 방송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